자, 300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인데 민법처럼 갑에서 을로 그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원인이 있겠죠. 이제 여기부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이 아직까지 그죠? 전체적으로만 보십시오. 2번에 괄호 2번에 내려가면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써졌습니다. 바로 우측에 301페이지 보세요. 그 등기부 보십시오. 갑구에 2번, 1번은 생략됐고 2번에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인 나한의 매매. 아까 우리 매매로 이전돼 왔고 그죠? 3번으로 넘어갔는데 2번에서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써졌죠. 그게 여러분 민법에서 말하는 그 바로 등기부에 보면 공유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공유 지분 이전인데 공유자 매매고죠. 이것도 매매고 공유자 지분 3분의 1이 정부임이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강영호가 정부임이한테 그죠? 3분의 1만 넘긴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으로 이런 등기부는 거의 많진 않은데 강영호가 있죠. 이번에 그러면 지분 얼마 갖고 있습니까? 3분의 2를 갖고 있겠죠. 이제 안 써졌지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민법에 공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죠? 다 알고 계시지만은 3분의 1을 넘기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요. 나중에 혹시 이런 거 보시다가 여러분 이게 전부 재산 도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재산을 지분을 쪼개 가지고요.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민법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어디 있냐 하면요. 여러분 뒤에 넘어가면 뒤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좀 가서 설명드리는데요. 315페이지 먼저 보세요. 이게 뭐 책이 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 315페이지 보면 8번 있죠. 밑에 공동 소유에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인데 공유가 있고요. 그 315페이지 2번에 넘겨보시면 317페이지 있죠. 거기에 등기부 보세요. 여기는 또 갑구에 2번 여러분 보세요. 2번에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다시 3번으로 2번이 3번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2번에 보니까요. 2번에 그 원인은 유증이고요. 유언정여. 보세요. 유증 나오면 유언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두 사람이요. 거기 보면 공유자 지분 2분의 1 나은선 그 다음에 박정임이 있죠. 여러분 박정임 거기 박정임이가 또 2분의 1 요거는 두 사람이 2분의 1씩 갖고 거기 나은선이만 2분의 1 써졌지만 앞에 이 나은선이하고 박정임이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이렇게 정여받은 거예요. 유언으로. 근데 3번에 보니까 2번 나은선이의 지분 전부라 해도 2분의 1입니다. 아까 2분의 1을 누구한테 넘겼냐 하면 등기 원인에 보니까 공유물 분할해 가지고요. 그 2분의 1을 김정욱이한테 넘겼어요. 그럼 김정욱이하고 이제 2번 오에 위에 있는 박정임이가 나은선이가 넘겨버렸으니까 박정임이가 2분의 1 갖고 있고 김정욱이가 얼마를 또 갖고 있습니다. 2분의 1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민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공유를 좀 더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민법 오늘 수업의 반이 민법 이야기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은요. 이렇게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공유 지분도 이전되고 민법에서는 공유일 때 이렇게 지분 이전은 자유다. 들어보셨죠? 공유자가 공유 지분 이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성낙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민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개하러 가시면
여러분 보셨지만 2분의 1을 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합니다. 합유 보세요. 밑에 3번 합유가 또 있죠. 넘겨보시면 그 31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등기부만 보십시오. 갑구 여기는 2번에 있잖아요. 갑구 2번에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거기 2번에 지금 그 권리자에 보니까 합유자 써놓고요. 세 사람 합유자가 지영신이 김진용이 김형건이 이렇게 세 사람이 합유를 하고 있습니다. 합유. 근데요, 민법에 합유일 때 공유 합유 이거는 뭐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거고 우리는 시험에 그죠? 작년에 나중에 그 이제 다음 타임에 기출 문제도 조금씩 분석해 드립니다만은 공유일 때하고 뭐 합유일 때 차이가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뭐 나중에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 합유 지분도 있지만 지분 이전할 때는 합유는 다른 합유자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요, 딱 하나 합유 관계일 때는 지분이 합유는 여러분 이거 작년에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합유도 지분은 있으나 뭐가 안 됩니다. 등기가. 합유가 오랜만에요. 공유도 나왔지만 작년에 우리 시험에 합유가 나와가지고 답이 뭐냐면 틀린 답이 합유 관계일 때 지분을 등기부에 등기한다, 기록해야 한다. 그게 X입니다. 합유는 뭐가 등기 안 됩니다. 지분이. 지분은 있지만 민법에 지분은 있지만 등기가 안 됩니다. 요거 하나 꼭 알고 계시고 합유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순위 번호에 3이라고 있죠.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 그거 지우시고 3 지우시고 2의 1이라고 쓰세요. 2의 1.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2번 밑에 나중에 우리 배웁니다. 2번 밑에 2의 1. 2의 1이라고 쓰시고 3이 아니고 참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여러분 2번이 주등기라 그러고 2의 1을 무슨 등기라 한다? 부기등기인데 합유자가 바뀝니다. 원인에 있죠. 원인에 합유자 변경 써놓고 아까 합유자가요 지영신, 김진용, 김형건이가 최진건이한테 합유 지분을 이전 처분한 겁니다. 요 등기부를 보면. 근데 아까 앞에 2번에 합유자 세 사람 지영신, 김진용, 김형건이었다가 최진건이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합유자가 세 사람 중에. 그러면 김형건이가 최진건이한테 합유 지분을 뭐 한 겁니다. 처분. 그러나 지분은 등기가 안 되고 합유자가 바뀌면 이게 2의 1 무슨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입니다. 원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민법에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는데 우리는 등기부에 공유 관계일 때는 요 지분이 등기되지만 합유는 지분이 등기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총유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총유는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여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총유라는 거는 종중 땅, 종중이 여러분 다 아시죠? 종중이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종중 땅, 토지인데 종중 땅이라 합니다. 그냥 종중 땅은 종중원들이 총유라는 관계로 공동 소유합니다. 이건 지분이 없고요. 민법에 총유는 지분이 없고 종중원 전체가 요 땅을 총유라는 관계로 등기를 하는데 단 총유라고 안 씁니다. 우리 나중에 총론에 돌아가면요. 종중 땅은 종중 이름으로 아시죠?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종중의 이름으로 직접 등기됩니다. 그래 그건 이제 총유 관계가 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공유하고 합유 요것만 구분하시는데 실제 그죠? 여러분 실무에 가면 합유 이거는 많지 않고요. 공유 있죠. 아까 공유 관계가 실제로 있긴 한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공유관계일 때 부부 있죠. 부부가 요즘 부부가 집을 살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합니다. 부부가 집 살 때 공유로 합니다. 지분의 2분의 1씩. 그러면 지분의 2분의 1씩 부부가 공유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럼 이게 민법적으로 말하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이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그럼 남편 부부관계라도요. 부부관계라도 요 2분의 1 지분 팔 때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민법에서 배우죠.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하러 가보시면 2분의 1 이거 판다고 내놔보세요. 중개 물건에 중개업소 앞에 2분의 1 매매도 없지만 2분의 1 판다고 내보세요. 이거 매매한다. 민법에는 매매되고 2분의 1이 지분에 매매되고 이거 팔 때 다른 공유자, 배우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민법 시험에 배우고 민법 시험에 나오지만 2분의 1 판다고 내놓으면 이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누가 2분의 1 누가 사갑니까, 저거를? 그죠? 그래서 참 이 법하고 현실이 전혀 다릅니다. 이 민법 이거요. 여러분, 민법 배워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민법에 딱 두 개 알면 됩니다. 매매는 파는 거, 임대는 빌리는 거. 끝. 여러분, 민법 안 배워도 중개업소 가보세요. 중개업소 앞에 물건 보세요. 매매 아니면 전세. 그잖아요.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매매 아니면 전세. 땅 아니면 건물.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뭔 필요 있고 거기에. 그죠? 아무 쓸데없는 게 민법입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면 매매하고 임대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건 알아야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냐 못 받냐 그건 알아야 되지만 민법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그래서 이런 거고요. 실제로 그죠?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이런 거는 볼 수 있고 전부 지분을 아까 지분 넘기는 거 있죠. 이게요 여러분 거의 없고 이거 넘기는 거는요 지분별로 해놓은 거는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그죠? 앞전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TV에 나오는 최순실이 빌딩이요. 그 작년 2월 달이죠. 그때도 작년 2월경에 최순실이가 뭐 여러 재산 도피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강남에 그 신사동에 200억짜리였습니다. 200억 넘습니다. 그게 지하 2층, 지상 5층, 6층입니까? 5층인가 6층인데 그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 골목에 울산 여기 시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6층 돼봐야 4, 50억 안 갑니다. 여기는 그죠? 여기는 근데 서울 가면 이게 신사동에 강남 신사동에 가면 200억 갑니다. 200억. 서장훈이가 갖고 있는 빌딩 그 250억짜리도요. 강남에 있는 거요. 서초동에 그것도 5층짜리밖에 안 돼요. 5층짜리 250억 간다고. 여기는 4, 50억 가면 이거를 압류죠. 가압류. 이게 법원에서 추징금 이번에 이제 또 그 대법원에서 왜 그 다시 재판하라고 2심 갔다가 지난주에 2심 판결 다시 받고 징역 뭐 17년인가 15년인가 받고 추징금 벌금 200억에다가 추징금 있죠. 추징금 70억. 이 70억을 법원에서 추징을 하라. 불법 자금 모금하고 뭐 했다고. 그런데 이 70억에 가압류가 걸린 겁니다. 저 빌딩에. 그럼 가압류가 걸려도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말합니다. 가처분이 걸린 거는 절대 중개하시면 안 되고 가압류나 저당 이 가압류가 걸린 거는 저당 잡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당이 뭐 얼마에 저당 잡혀 있으면 그 저당 잡힌 금액을 나중에 하죠. 우리 금액을 매매할 때 돈을 갚을 건지 아니면 다 인수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 70억의 가압류가 잡힌 거예요. 추징금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보전처분이라 그래요. 법원에서는. 가압류입니다. 70억 빼고 200억의 매매 대금 200억에 요 산 사람이 70억 빼고요. 130억의
매매한 겁니다. 매매한 거예요. 요게 지하는 지하 2층에 거기도 다 그 이제 지하 그 임대돼 있고 지상층도 그 꼭대기 층은 주택인데 다 요거 임대돼 있습니다. 임대돼 있고요. 근데 130억에 이제 매매했죠. 신고 거래가가 200억인데 요거 빼고 130억에 이제 매매한 겁니다. 요 돈을 교도소 이제 현실이 교도소에 있는데 변호사 통해서 매매한 겁니다.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그래 가지고 요 돈을 지금 어디 뭐 감춰놨겠죠. 그래 가지고 지 딸이 그 이제 정유라가 그 지난 가을에 그 뭐 또 그 뭐 들어가 가지고 뭐 그 아직도 뭐 그 저 법원에서 검찰에서 뭐 조사할 게 있어 들어가서 밝혀진 거죠. 애가 뭐 그래서 애가 셋이다고 22살짜리가 작년에 18에 고3 때 하나 낳고 그다음에 그 걔는 또 헤어지고 또 새로 만나가지고 그 처음에 만난 거는 말똥 치우는 아고 이번에 만난 아는 마필 관리사 지 말 탈 때 그러니까 말똥 치우는 아는 헤어지고 마필 관리사 그 마필 관리사는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말 관리사 그거하고 뭐 만났다 그러는데 애 둘 낳죠. 또 18에 고3 때 하나 낳고 20에 하나 낳고 22에 하나 낳고 지금 셋 낳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양주에 그 아파트 사줬는데 이 최순실이가 이 돈으로 10억에 아파트 사주고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최순실이 자기 이름으로 저당을 8억에 잡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집 사주고 저당을 8억에 자기 이름으로 잡아놨어요. 자기 이름 등기를. 그 다음에 요거 자기 그 정유라 지분이 9분의 1, 10분의 1 참, 10분의 1. 그 다음에 그 남편 있죠. 남편 지분이 10분의 9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등기부를 보니까 10억에 아파트 사가지고 48평짜리인가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8억에 저당 잡은 걸로 해놓고 이 정유라 이거 못 팔아먹게 이것도 팔아먹을까봐 10분의 1 남편이 10분의 9 이거 팔아요 못 팔아요 10분의 9도 못 팔아요 또 저당도 8억에 잡혀있으니까 거래가는 10은 이게 등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등기 이게 다 가짜예요. 가짜 재산 빼돌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 등기부 보면 물론 이제 전체 이거 나중에 둘이 와서 요 둘이 같이 와서 이거 매매 10분의 9 10분의 1 다 팔면 되죠. 매매 대금이 10억이면 요거 남편한테 9억 주고 1억 주고 저당은 말소 하는 조건으로 그죠? 매매합니다. 그러나 이걸 왜 이렇게 놨나? 못 팔아먹게 하려고 해놓은 거죠. 못 팔아먹게. 이게 다 등기입니다, 여러분. 지분을 이렇게 지분별로 넘겨놓은 거 있죠. 아까처럼. 이런 거는 뭔가 이게 뭐 2분의 1을 넘겼던 3분의 1을 넘겼던 거죠. 뭔가 부부 아닌 다음에는 이게 부부가 집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저도 이런 거는 막 자주 보지만 이거 나중에 매매 둘이 같이 와서 이제 2분의 1씩 다 매매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는 무슨 재산 도피나 지분 쪼개기 위해서 재산 빼돌리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이혼할 때 그럼 요즘 왜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하느냐 철저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할 필요 없죠. 딱 얼마씩 가져가면 됩니다. 2분의 1씩 뭐 팔아서 가져가든 이건 뭐 재산 분할 2분의 1씩 가져가면 되니까요. 대부분 재산 분할이 반씩 보통 나누는 거니까. 자 앞으로 돌아와서 자 공유 관계는 방금 요 등기부 요것만 보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302페이지 넘기시면은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해 놓고요. 내용은 그대로 두시고 민법에 있죠. 계약 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계약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교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환도 배우죠. 교환이 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 근데 나중에 우리 총론에 여러분 등기 절차 여기 지금 각론 각종 권리 등기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끝나면 지상권 이런 제한 물권이 들어갑니다. 지금은요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매매, 증여, 교환 요 세 가지 계약이 있고요. 민법에 매매, 교환은 배우는데 요 증여는 배우진 않지만 증여 계약은 그런 이제 우리 소유권 이전을 위한 그 계약 중에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증여는 무상인 거 아시죠? 무상. 갑이 을한테 무상으로 증여해 주는 거. 요것도 소유권 이전이고 민법이 이제 186조입니다. 여러분 민법 물권법에 가면 총칙 다음에 물권법에 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186조 법률행위 매매 증여 교환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을 소유권 취득을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여기 무슨 등기를 해와야 됩니다. 이전. 요게 186조. 그 다음에 187조 넘어갑니다. 187조란 말 안 하지만 305페이지 보세요. 4번의 상속. 자 여기부터 이제 186조 7조 이거는 그냥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187조에 이제 나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을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상속이니. 그러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습니까? 등기 없이. 나중에 나옵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러나 앞 시간에 했지만 상속받을 때는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뭐 하려면 처분. 그러면 등기해야 된다. 상속 등기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요. 여기만 보십시오. 등기부만. 자 308페이지 보십시오. 308페이지에 2번에 그 등기부 보십시오. 여러분. 상속을 받아 2번에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1번에서 넘어왔겠죠. 1번에서 2번으로. 그 1번은 다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죠. 공유 그 원인 안에 참 상속 써놓고요. 권리자가 공유자 지분 3분의 1씩 강영호, 강영순, 강성순이가 형제 자매인데 삼형제, 삼자매가 형제 자매가 세 사람이 있죠. 3분의 1씩 뭐 받은 겁니다. 상속. 그래서 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겁니다. 원인란에 상속 써졌고요. 거기 원인란에 2019년 4월 1일 그러면 4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물었더니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 다른 학원에서 4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물었더니 어떤 분이 만우절인데요. 만우절 맞죠? 4월 1일이 만우절이 아니고 여기 1번에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자입니다. 4월 1일이. 그러면 이게 등기부가 뭐 만들 때 있죠. 이 저자가 제가 쓰면 이렇게 안 씁니다만은 4월 1일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죠? 상속받고 접수를 안 해보세요. 등기를 며칠 날 했습니까? 4월 3일 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 날짜를 너무 붙여놨어요. 4월 3일이 장례식 날인데 4월 1일 날 돌아갔으니까 3일장 하면 4월 3일이 장례식 날 아니에요. 그날 가서 등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등기부 만들 때 뭐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여러분은 그러면 등기는 4월 3일 날 했고 사망은 4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을 이 사람들이 상속인 세 사람 이 상속인이 세 사람이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은 4월 1일 날 취득해요. 4월 3일 날 취득합니까? 4월 1일이죠. 사망한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2의 1이 뭐냐? 밑에 여러분 2의 1 보세요. 그 원인란에 2의 1 그 경정 소유권 경정해 놓고요. 원인란에 5월 6일 날 협의 분할로 상속해 놓고 지분의 2분의 1은 강영호에게 넘어갔고 2분의 1은 강영순이한테 넘어갔으니까 강성순이가 있죠. 아까 2번에 강성순이 이 사람이 빠지고 보세요. 강성순이는 이제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빠지고 강영호하고 강영순이한테 2분의 1씩 넘어갔는데 민법에서는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아까 민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번에 이것도 공유 아닙니까? 세 사람이 공유로 상속받았어요. 세 사람이 공유로.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만. 갑을병으로 나온 거 아시죠? 민법에는 갑을병 셋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속인이 3명이면 여러분이 삼형제 3자매 형제 자매가 3명이면 3명이 3분의 1씩 뭐 받았다? 상속. 그러다가요 그 2의 1 참 2의 1에 협의 분할했다 그랬지만 병이 있잖아요. 민법이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나오죠. 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겁니다. 아까 강성순이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만. 강성순이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저 지분은 병의 지분은 민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갑을병 중에 공유자가 들어보셨죠? 민법 조문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병의 지분이 누구한테 귀속되죠? 갑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병의 지분이 갑을한테 귀속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씩 가지고 있었으니까 병의 지분이 3분의 1씩 가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얼마씩 갖게 됐죠? 강영호하고 강형순이가 2분의 1. 2분의 1씩 갖게 됐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이것만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지문으로 나오는 게 우리 공유 물을 때 잘 나오는 게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뭐 돼간다? 귀속. 그리고 이게 3분의 1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전돼 간 거예요. 이전. 그게 소유권 경정입니다. 이게 소유권 경정. 이거는 이전 등기를 안 쓰고 경정 등기했다고 써요. 경정 등기가 2분의 1씩 이렇게 지분을 고친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만 아시고 그 이상은 공유관계라는 건 아까 우리가 미리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상속으로 이렇게 등기 내오고 그 협의 분할로 이렇게 또다시 지분이 두 사람에게 2분의 1씩 등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유증입니다. 이제는 유언정여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넘겨보세요. 유증은 310페이지 맨 밑에 등기부입니다. 마찬가지. 내용 아직 그 내용 그대로 두시고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전체요 요약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타임에. 오늘은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김영재가 2번으로 소유권 넘어갔는데 원인란에 유정이라고 써졌습니다. 유언 정여입니다. 그죠? 그냥 정여가 아니고 유언으로 정여해 준 건데 그 앞에 유정 앞에 써진 유정에 2019년 5월 9일이 유정 김영재 있죠. 1번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영재를 유증한 사람 유증자.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김유선이가 수증자. 그러면요 보세요. 유증자가 수증자한테 유언으로 정리해 줬는데 5월 6일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여기 등기 원인란에 써진 5월 6일이 앞에 김영재 유증자 사망일입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유증은 유언정여니까 유증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여기까지는 아시죠? 유증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유증자가 뭐 한 날에 사망한 날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등기는요. 김영재 이 사람이 사망하셨으니까요. 등기는 김유선이한테 누가 등기를 해줬을까요? 물으면 사망하신 김영재는 등기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림에 여기 보세요. 갑이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법처럼 갑이 을한테 유증을 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등기해 줘야 되느냐? 유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상속인이 김유신이한테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인이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좀 더 오늘은 이제 유증이 뭐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요 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최근 10년간에 한 2번 나왔습니다. 많은 오늘은 유증이 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311페이지에 진정명의회복 서적고요.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데 진정명의회복 딱 뜨면요 여러분 진정명의회복 이 말이 나오면 진짜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등기해 가는 건데 소유권 이전을 넘겨보세요. 312페이지에 그 등기부에 여기 3번 이것도 등기부 만들 때요 제가 항상 이 이야기 할 때 3번 앞에 갑구 3번 앞에 2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번은 생략됐고 3번으로 넘어왔는데 김민경입니다. 소유자가. 그죠? 원인란에 진정명의회복만 써졌고 거기다가요. 진정명의회복 밑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지만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이 안 됩니다. 시험에 여러분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딱 10년간에 한 번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 그때 물을 때도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써졌고 원인 일자가 기록이 안 되는데 시험은 이겁니다. 원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요 김민경이가 진짜 소유자인데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가짜 있죠. 2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3번 앞에 2번에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가짜 소유자고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왜 가짜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진짜 소유자 이 사람은 왜 인제 나타났고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가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지 진짜는 누군지 그건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상속인 있죠 여러분. 민법에서는 우리는 상속을 안 배우지만 진정 상속인 그래요. 진정 상속인. 진정 상속인이라는 거는 진짜 상속인이 나타났어요. 상속 분쟁 그러면 전부 무슨 분쟁입니까? 재산 분쟁인 거 아시죠? 그런데 상속이 잘못돼 가서 이제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서 등기에 간다. 이번 주에도 그 언론에서 지금 신문 방송에 나온 게 일제 때 친일파 후손 민 누군데 그죠? 그 사람 후손들이 서울 도곡동에 있는 땅이 자기 할아버지 그 사람이 손자입니다. 손자가 소송을 했는데 이게 일제 때 우리 할아버지 땅인데 국가가 해방 후에 그 농지 개혁법을 발표해 가지고 친일파 재산들 일제 거하고 일본 소유로 돼 있는 일본 사람 이름 일본 명의로 돼 있는 거 또 친일파 이런 사람들 재산들을 국가가 이제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고유 친일파 후손이 지금 소송해 가지고 자기 고유 재산인데 국가가 이걸 뺏었다. 국가가 빼앗아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해 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졌죠. 졌으면 이 사람들이 졌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친일파 이 사람들이 자기 고유 재산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만약에 찾아가면 자기들이 진짜 뭐라는 겁니다. 소유자. 이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송 거는 거고요. 민법 우리도 요 지문 요거 하나 하고 진짜 소유자가 등기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아시고 민법하고 우리 시험에 최근에 또 나온 지문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다 배웁니다. 보세요. 갑이을한테 이것처럼 갑이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리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갔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원인인 매매 등이 무효 취소 해제 특히
실효라는 걸 보세요. 실효라는 말은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후에 소유자 등기가, 그죠?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세 가지. 무효, 취소, 해제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다? 실효.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 등기 말소, 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데 말소 청구, 말소 등기하지 않고 다시 을로부터 다시 소유권 무선 등기 받아갈 수도 있다. 이전. 들어보세요. 이건 다 압니다. 나중에 갑에서 을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일 때 계약이 실효돼서 이 등기가 무효일 때 갑은 을을 상대로 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다시 무슨 등기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할 때 이거 매매한 게 아니고 매매가 실효가 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갑이 을한테 뭐를 주장합니까? 이 등기가 을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니까 내가 진짜 소유자고 을은 등기돼 있지만 을은 가짜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내가 진짜다. 그래서 등기해달라. 이전해달라. 다시. 이걸 주장하는데 그때 갑이 주장하는 게 진짜 소유자다라고 안 그러고 법의 판례는 여기 서진 뭐를 주장하는 겁니다. 진정 명예회복.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 명예회복이라는 말을 처음 보실 때 이제 처음에 이게 진짜 소유자가 등기해달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받아가는 걸 이걸 진정 명예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313페이지 이제 수용입니다. 아까 제가 등기가 첫 시간에 등기가 안 된 걸 수용하면 그건 무슨 등기에 갑니다. 보존. 그러나 이건 등기된 겁니다. 이제 여기는 등기된 토지 건물 특히 토지로 나오니까 넘겨보십시오. 토지 그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에 등기부 보십시오. 거기 갑구에 소유권 그 이제 갑구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돼 있고 2번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자 원인 안에 토지 뭐라고 써졌습니다. 수용이라고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대한민국 요즘은 대한민국 이렇게 안 쓰고요. 거기다가 그냥 국 이렇게 써놔요. 국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국가 겁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요즘 등기부에는요. 그냥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안 쓰고 그냥 국 이렇게 써놔요. 이건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수용해. 그 관리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수용은 뭐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민법적으로 말하면 아까 민법 187조 판결 토지 수용이라고 안 써지고요. 토지 수용이라고 법에는 안 돼 있고 공용징수 들어보셨죠, 여러분? 공용징수가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토지 등을 징수해 가는데 그걸 토지 수용인데 그 법에는 같은 말입니다. 토지 수용, 공용징수. 근데 우리 시험에는 공용징수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토지 수용으로 나옵니다. 자, 원인 안에 있죠. 거기 2번에 수용이라고 써진 앞에 2019년 5월 6일이 무슨 날이냐면 수용 개시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접수란에 5월 7일 날 등기해 간 건데 민법적으로 말하면 이렇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민법적으로 말하면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가 수용을 해서 토지 수용을 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하느냐? 요 수용 개시일에, 요 개시한 날에 수용 개시일이요. 나중에 이제 설명 좀 더 하면 언제 수용해 간다. 보상 다 하고 보상금 다 지급하고 수용 개시일에 요건 토지를 그 부동산 그러니까 수용되는 토지 생각하세요. 토지 그 부동산이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하고 우리 민법에 배우는 등기에도 배우는 지역권 등기하고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그 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 인정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그 중에 앞에 그 지역권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역권하고 수용이 된 토지 여기 보세요. 수용이 된 토지상에 있던 지역권하고 요게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는 여러분 지역권, 통행 등 지역권하고 또 뭐가 하나가 말소 안 되느냐 상속. 수용되는 토지상에 상속을 받아갔어요. 누가? 상속 등기. 요 둘은 말소가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말소입니다. 여기 요거 설명만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수용되는 토지상에 여기 보세요. 요 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은 수용되는 토지상에 저당권이 1억에 저당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됐어요. 그죠? 그러면 1억에 저당 잡힌 땅이 수용돼 갔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은 수용으로 국가가 여기처럼 아까 등기부 보세요. 국가가 수용으로 이전 등기해 갈 때 이 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물으면 말소 안 되는 거는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둘만 말소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던 저당은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물으면 말소. 이건 직권 말소예요. 그럼 자 민법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민법 시간에 민법에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던 저당은 말소되고 그럼 1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죠? 1억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가 저당 1억에 저당 잡힌 땅이 수용돼 가면 그죠? 저당은 말소됩니다. 요 두 개 빼고는 요거 빼고는 그럼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1억을 어디서 받아간다? 민법 시간에 수용되면 뭐가 나오죠?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상금. 그 수용 보상금에서 얼마를 받아갑니다. 1억을. 이걸 저당권자가 보상금에서 1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저당은 말소되지만 그걸 민법에서는 물상 뭐라고 한다 여러분? 대위. 물상대위 들어보셨죠? 이게 저당권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거 민법 시간에 할 거고요. 요 물상대위는 민법 시간에 하고 보상금에서 받는 거 저는 이제 민법이 아니고 우리 이제 수용되면 요 작년에도요. 여러분 작년에 수용이 의외로 최근에 수용 이 이야기가 자주는 작년에 이제 수용 전체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하나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주로 이런 거 묻습니다. 수용되는 토지상에 있는 무슨 권리, 무슨 등기가 말소가 안 되는지 이걸 주로 물으니까 두 가지만 알고 계시고 저당 이거는 이제 민법의 물상대위 때문에 제가 소개한 겁니다. 자, 공동 소유는요. 아까 공유, 합유 비교해서 두 가지. 공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317페이지 공유 관계일 때는 지분이 등기되고 318페이지 합유일 때는 지분이 등기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고 환매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민법에 매매한 후에 도로 환매에 가는 거 등기부 보십시오. 322페이지에 있고 2페이지. 요거 등기부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이 남았습니다. 밑에 그 신탁 등기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326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 있죠. 맨 밑에 4절에 지상권 요거 끝나는 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쭉 이렇게 설명. 등기부 중심으로요. 우리 아직도 1, 2월에 지금 첫 타임이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부터요.